네, 41번째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대폭락한다. 오늘 이제 중국 부동산 대폭락한다 라는 주제로 해리덴트가 지은 부의 대절벽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죠. 부의 대절벽,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다. 2019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근데 맨날 폭락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됐어요. 해리덴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좀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공감을 못해요. 해리덴트가 주기라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기를 타오르고 주기가 있다. 이런 거에 잘 전환될 수가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일 오버 라이프 타임 이렇게 돼 있죠. 일생일대 하루 판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절벽보다도 그 절벽 이후에 오는 그 세일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절벽 뒤에 오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How to Create Bubble Burst, 그 다음에 Can Make You Rich, 그러니까 어떻게 버블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해서 기회, 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 후에 기회가 생긴다, 요걸 강조하는 거고요. 영어는 제목이랑 부제 둘 다. 한국은 그 붕괴 그 자체,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출판사가 그렇게 했겠죠. 이제 내용을 보면은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1997년과 1998년에 시작되어 2002년 후반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된 주요 금융위기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한국 IMF 맞은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97년도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거품이 터졌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중국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며 그 결과는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국은 경제 금융위기를 맞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독일도 금융위기를 겪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미국도 대공황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또 미국 금융위기 겪었죠. 한국도 IMF 겪었죠. 일본도 20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겪었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만 특수하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성장통 비슷하게 해서 한번 겪을 건데 이제 해리덴트도 그걸 겪는다고 할 거죠. 그래서 중국도 한국 IMF 맞듯이 맞을 거고 그 결과는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해리덴트는 중국 부동산에 거품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보면요. 대부분 중국 남자들은 최소한 콘도나 아파트가 없으면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할 수 없다. 데이트까지 이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도 아예 못한다고. 집이 없으면은 20대도 이제 막 다 이제 그런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트를 하려면 20대에서 데이트 하려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문화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중국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지금 거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상하이의 부동산 가격은 1990년 말 이후 12.5배나 상승했다. 그 상하이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한국의
그 차오루라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묘족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묘족이 또 어떤 얘기에 따르면 묘족이 또 치우천왕을 또 모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인이랑 뭐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막 있긴 한데 그 차오루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계 연예인이죠. 묘족이 베이징에 아파트를 샀는데요 10배 올렸다고. 10배. 이분이 지금 한 30세 정도 되는데요 17살에 샀다고 그래요. 그 아파트를 뭐 연예계 일찍 데뷔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13년 만에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기사 보면 이제 부산일보닷컴이고 푸드트럭 차오루 최근 17살에 산 아파트 10배 이상 올랐다. 17년 최근 기사죠. 17살 때인가 봐요. 17살 때 10대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가수로 활동해서 베이징 아파트를 구입했다. 13년 동안 집값이 10배 올랐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14년 동안 10배 올랐던 방식으로 이제 26년 돼버리면 이제 100배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품이 있죠. 그럼 조정을 한번 받긴 받아야 되겠죠. 중국 부동산 버블, 미 서브프라임 위기 재현 하나. 미국이 이제 부동산으로 그때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렇듯이 중국도 부동산으로 이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월급보다 주택 대출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가구가 속출을 했다. 공식 통계보다 실제 대출 규모가 훨씬 크다. 지적도 이렇게 있고 중국 선전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홍콩 그쪽이죠. 남쪽.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같은 기사예요.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 봐봐요. 이제 앤디 왕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30년 동안 매달 월급의 80%에 이르는 약 170만원 정도에 되는 9,600위안 약 170만원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써야 된다. 봉급받는 거를 80%를 은행에다가 이제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되기 위해 부모는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는 건가 보죠. 자신들이 받는 연금을 매달 그에게 보내준다. 매달이 1만 위안이 간 넘는 그가 어떻게 180만 위안 약 3억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중국에서는 월급 상한액이 월급의 절반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자들이 이제 앤디 왕이죠. 자신들 월급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뜻한다. 네, 이제 밑에서 얘기할게요. 이제 무슨 소리냐? 자신의 월급을 1.6배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는 앤디 왕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파트를 샀다며 부모님이 자신의 결정을 매우 기특해 하신다고 전했다. 요 기사 아래에 달린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정리해 보면은 앤디 왕이 월급이 이제 212만 5천원 정도예요. 212만 5천원 정도. 그거 이제 80%가 170만원. 그러니까 이 170만원을 80%가 되는 170만원, 월급의 80%가 17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12만원 정도가 이제 월급이에요. 그 월급 중에 80% 170만원을 은행에 다 갖다 줘요. 월급 대출 상환에 써버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월급 상환액이 월급의 절반에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월급 상환액이 월급의 절반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 월급을 1.6배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212만 5천원에 약 1.6배 해서 보면은 약 340만원 번다고 이제 부풀린 거죠.
그 계산해보면 역으로 계산해보면 은행에다가 340만원 번다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170만원 이제 대출 받아서 이거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 212만 5천원 정도 되니까 부모님이 본드 대주는 거 그거 좀 해가지고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 부풀려가지고 신고해버려가지고 이제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통계가 부정확하고 잘 관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상사한테 부탁해서 뭐 올려달라고 쓰는 거 실제 주는 돈은 뭐 200만원 돈이지만은 한 340만원 번다고 써주세요. 은행 대출 받게 이렇게 해서 막 양해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대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럼 거품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이제 부자예요. 뭐 1등, 2등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동산 부자인데 부동산을 이제 대거로 받아치웠다. 중국발 부동산 법을 꺼지면 한국도 초토화 시사저널 요건데 부동산 대거 팔아치운 왕젠린 중완다그룹 회장 전문가들 거품 붕괴 신호탄 될 수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부동산 법을 연쇄 맡았다는 거죠.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빠르냐 늦으냐 이 얘기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빨리 처분하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얘기가 부동산 팔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출국금지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있다. 그 얘기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이렇게 거품 있고 버블 있다 얘기했는데 최근 추미애 이제 대표가 국가가 토지 소유하는 중국 방식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부동산 보유세 지문이 나오자 토지 공개념 주창한 헨리 조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땅 사용료 뭐 지대개혁도 강조했다 이러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미국 경제 자산가 헨리 조지를 인용. 조지는 토지의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했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은 뭐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저렇게 폭등장으로 가는데 중국식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토지 공개념 이 계획은 이제 노태우 때도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노태우 때도 나왔던 거고 그때 나왔던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냐, 법리적으로는 무리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뭐냐, 너무 부동산이 오르니까 토지 공개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겁을 준 거죠. 그 심리전을 판 거죠, 이제 국가가.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신도시에 물량을 풀어가지고 이제 집값을 잡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겁을 주는 건 비슷한데 노태우 때와 지금이랑 차이점은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 이 좌파 정권은, 진보 정권은 기본적인 태도가 집중화하면은 누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집중화를 싫어해요. 집중화를. 그래서 세종시 보면은 정부 청사도 있잖아요. 흐트러 놨어요. 흐트러. 어디 집중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박물관처럼 스타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펴놨어요. 그 네모만 반듯하게 해가지고 쭉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펴놨어요.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왜 그러냐? 집중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 집을 또 짓는다? 그럼 수도권에 또 집중화되는 거 아니냐? 그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물량 노태우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했지만은 지금 정권에서는 요거는 안 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태도 보면은 약해요, 이런 태도가. 집중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집중화를.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이제 추미애 대통령 이런 거는 이제 겁주는 거는 이제 취지는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제 폭등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해리덴트가 이제 딱 겁을 줘요.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터질 것이다. 딱 이렇게 겁을 줘요. 막대한 재산이 태양 아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증발하듯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유리 없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부가 사라지면서 세계 도처에서, 그러니까 중국만이 아니라 중국인이 막 이제 그 돈으로 막 다른 데도 막 부동산 샀어요. 캐나다도 사고 제주도도 사고 뉴욕도 사고 막 그랬어요. 런던도 사고. 1990년대 초 이후 일본인이 세계 도처에 모아진 그들의 부동산 구매 열기도 식을 것이다. 1990년대 초 일본인이 그랬듯이 말이다. 어떤 방식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장기 침체 갔죠. 이것은 세계 도처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해일이 될 것이다. 엄청 클 거라고 보는 거죠. 캐나다에도 중국 때문에 버블이 엄청 껴있죠. 뭐 밴쿠버 이런 데서 이제 그래서 중국 사람 싫어한다고 그래요. 한국도 지금, 근데 한국은 좋아하죠 지금. 제주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 그 이제 중국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제주도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조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화를 이제 소개를 해요. 빅쇼트라는 영화를 소개하는데 얘가 월스트리트를 물먹인 4명의 괴짜 천재들 믿을 수 없는 실화. 그 월스트리트를 물먹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월스트리트예요. 이 사람들도 뭐 이 사람 크리스찬 벨 이 사람은 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안인데 숫자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고, 스티븐 카렌 이 사람은 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 이 사람은 요 사람인데 라라랜드에 나온 사람. 그리고 브래드 비트는 이 사람. 그 머니볼, 블라인드 사이드 작가 원작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브래드 피트는 머니볼에도 나왔죠. 여기 빅쇼트도 이제 숫자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머니볼도 숫자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브래드 피트가 둘 다 나왔어요. 브래드 피트가 조금 특이한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빅쇼트도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이 막 관계같아 말도 걸고 막 그럽니다. 해리덴트 이 책 보면은 이제 다 망한다 막 이러니까 이제 묵시론적인 감동 같은 게 있어요. 다 망한다, 다 파멸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해리덴트가 부의 기회 이걸 강조하잖아요. 망하지만 거기서 부의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그 대안은 다 아시다시피 폭락 전에 빨리 부동산이든 뭐든 팔아서 현금을 쥐고 미 국채 사고 인도 등에 투자하라 이런 거예요. 이제 인도 투자하라. 인도는 이제 인구 면에서 중국보다 낫다. 도시화율, 인구 이런 면에서 중국보다 낫다. 그래서 인도에 투자하라 이런 거고, 미 국채는 가장 안전하니까. 현금 지는 거, 부동산 팔아서 현금 지는 것도 이제 부동산 폭락하니까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덴트가 특이하게 이제 요 빅쇼트 6을 소개를 하고요. 그러면서 내용 다시 읽겠습니다. 아직 빅쇼트 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다면은 시간을 내서 보라. 이 영화를 볼 때 현실은 이 영화가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기서 연기는 이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베일. 정말 뭐 좀 약간 자폐적인 그런 성향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래드 피트는 머니볼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었고
숫자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용 요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서브프라임 때 폭락하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랬다는 내용인데, 그 어떻게 거품인지 아는지 막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조사를 해요. 얘네 쪽에서. 근데 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때, 아,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데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 받는 것도 막 나와요. 그리고 한 마을인데 한 마을에 막 몇 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 이게 거품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품이 이제 꺼질 거다, 거기에 베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는 내용이에요. 결론을 맺으면요, 중국 부동산 거품이 있다. 중국 때문에 이제 한국이죠. 제주도 등도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